조선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밤이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달빛 방송 조선야담의 티처윤입니다. 오늘은 단종 시리즈 3편입니다. 조선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밤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왕이었던 소년이 이제 돌아가지 못한다. 혼자 비를 맞으며 소리 없이 울었다는 밤입니다. 나는 그런데 이제 그날 밤 돌아가지 단종이 못한다. 남긴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멈추게 합니다. 나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지 그 못한다. 말 속에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나는 있다는 이제- 뜻이 담겨 이제 있었기 돌아가지 때문입니다. 못한다. 17살 소년이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지에서 자신의 죽음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 나이에 자신이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단종이 왜 조선에서 가장 슬픈 왕으로 불리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 앞에서 말을 잃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455년 조선, 어린 왕 단종은 왕자에서 내려옵니다. 숙부 수양대군이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세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종은 스스로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이 포위한 궁 안에서 12살 소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종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단종이 왕위에 오른 건 겨우 12살 때였습니다. 세상 물정도 모르는 나이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탐내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양대군. 그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신하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계유정난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1453년 수양대군은 단 하룻밤 사이에 조정의 핵심 신하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어린 왕 단종은 더 이상 왕이 아니게 됩니다. 어제까지 왕이었던 단종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강원도 영월로 유배됩니다. 궁궐의 화려한 정각 대신 산속 작은 집이 그의 새로운 거처였습니다. 그 집의 이름은 청령포. 삼면이 강으로 막혀 있고 한 면은 절벽이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청령포에 도착했을 때 단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영월의 밤은 궁궐과 전혀 달랐습니다. 궁궐에는 항상 불빛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누군가가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월은 달랐습니다. 산바람은 차가웠고 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단종은 자주 밖을 나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궁궐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영월의 밤하늘에는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단종은 그 별을 보며 웃지 않았습니다. 멀리 산 너머에는 한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살던 궁궐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혼자 왕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곳이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소년왕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던 몇 안 되는 시종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봐도 단종은 그저 조용히 고개만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단종을 잊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신하들이 몰래 영월로 찾아왔습니다. 당시 세조는 명령을 내려두었습니다. 단종을 만나러 가는 자는 역적으로 처벌한다. 그 말은 곧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역적으로 몰리면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죽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왔습니다. 어떤 신하는 밤새 걸어서 왔습니다. 어떤 신하는 상인으로 변장하고 왔습니다.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종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단종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야 했던 왕이 이 산속 초라한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말했습니다. 전하, 반드시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서 반드시 전하를 다시 왕의 자리에 앉히겠다는 그 말은 그러나 이미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순간 단종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눈가에 무언가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단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라. 신하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하, 어찌 저희를 돌려보내십니까? 저희가 여기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종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내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단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머물면 다음 날 바로 잡혀 죽는다는 것을. 단종은 자신보다 신하들의 목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왕위를 빼앗긴 소녀는 그렇게 왕보다 더 왕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눈물을 참으며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단종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충신들이 떠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월에는 조용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곁을 지키던 시종 하나가 인기척을 느끼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단종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지붕도 없는 곳에서 비를 그대로 맞고 있었습니다. 시종은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전하, 안으로 드시옵소서. 비를 맞으시면 옥체가 상하십니다. 단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를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단종의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었습니다. 그래도 단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종이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단종은 한참 만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양이 보이느냐? 시종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양은 수백 리 너머에 있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보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종의 눈에는 무언가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궁궐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정각이,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면 다시는 볼 수 없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단종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단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섞여 소년 왕의 얼굴을 타고 내렸습니다.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비인지 눈물인지 시종은 감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같이 서서 비를 맞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단종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지 못한다. 시종은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단종의 눈빛은 한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더 멀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단종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곧 명령이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어떤 명령인지도. 그래서 충신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혼자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처음으로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신하들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종은 울었습니다. 얼마 뒤 한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그릇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사약이었습니다. 1457년 10월 단종의 나이 17, 명령을 받은 단종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릇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알겠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저항도 없었습니다. 울음도 없었습니다. 이미 다 울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비 오던 밤에 단종은 영월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왕이었던 소년이 17살에 산속에서 혼자, 단종이 죽은 뒤 그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역적의 왕을 거두면 자신도 역적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영월의 한 관리가 목숨을 걸고 시신을 거뒀습니다. 어뭉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종의 시신을 조용히 산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단종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슬픈 왕으로 남았습니다. 왕이었지만 왕으로 살지 못한 삶,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소년, 비를 맞으며 혼자 울었던 그 밤, 단종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력함 속에서도 끝까지 사람을 생각했던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단종이 저항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결과는 어차피 같았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단종을 이 자리로 몰아간 세조. 그는 이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권력을 얻은 자가 행복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시고